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올해 큰 상승세가 나오면 조심하면서 꼭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상승세가 찾아올 이유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낙관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거, 요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시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가 있네요. 일단 4월 6일까지라는 단어에는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초토화라는 단어는 무시무시하죠. 자, 근데 이 뉴스가 요약이 잘 돼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아무튼 다 파괴해 버리겠다.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려고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역 개방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에 나선다. 대부분이 위협인데요. 맨 밑에를 보시면 그래도 긍정의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경고는 미국이 별도의 휴전 합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대이란 공격을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극히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어제 백악관의 대변인의 발표가 또 있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있죠. 자, 이분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작전 예상 타임라인은 항상 4주에서 6주였다. 지금 이란 전쟁을 에픽 퓨리라고 하잖아요. 요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4에서 6주 내에 끝낼 것이고 오늘이 30일째가 딱 됐네. 4주째가 딱 끝났네. 한번 계산해 보셔라. 이게 완전히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뱉어놓고 물론 또 말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계획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말과 비공개적인 거,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언론을 너무 믿지 말아라. 우리는 협상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정황상 5주차에 합의를 좀 깔끔하게 끝날래? 아니면 한두 번 더 푸닥거리 한 후에 6주차까지 가서 끝낼래? 양자택일이지 않을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이게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트럼프 정부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밀려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방중, 그 미중 회담도 밀려났죠. 그리고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교체하고 싶다면서요. 근데 이것도 또 밀렸어요. 원래는 4월 첫 주였는데 지금 4월 셋째 주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때 인준을 한다고 해도 공화당 톰 틸리스 이런 의원들이 반대표 던지면 언제 케빈 오씨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단 시작 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또 미루면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 단기적으로 좀 저는 끝날 것이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도 또 있잖아요. 좀 단신을 소개해 드릴 텐데 결국은 올해 웃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하버드 대학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보다도 결과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350, 375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 놓은 게 올해랑 내년에 금리 동결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다 금리 동결 확률에 가장 높은 확률이 베팅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 어, 예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요, 금리 인상 확률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었어요. 불과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요, 무려 5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한 금리 인상 확률이 어제 제롬 파월의 연설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다. 굉장히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제롬 파월은 줄곧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연준의 투사로 활동을 했었죠.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해도 꿋꿋이 하면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말년병장이 됐습니다. 근데 말년병장은요.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을까요? 지금 와서, 위기가 찾아왔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독립성대로 간다면. 위기네, 큰일 났네 하면서 말년을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잘해왔고, 과거에도 난 잘해왔고, 좀 여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금리 인상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잘해왔어. 여유 있어. 좀 지켜볼 것 같아. 뭐 이렇게 금리는 좋은 것 같아 얘기를 하면서 어제 금리 인상 확률을 싹 지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뉴스도 아마 보셨겠지만 제가 크립토 쪽에서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일반 경제 방송에서 위기의 사모대출 월가 로비가 통했다. 네, 이 사모대출 안에는 괄호 열고 코인 또 포함이 돼 있겠죠. 왜냐면 뭐 블랙락, 블랙스톤 뭐 이런 것들이 코인 쪽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에 문이 개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401k 퇴직연금에 대체 자산도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초안을 이미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적절한 시점에 월가 로비가 승리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사모대출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때마침 요게 또 열리고 있네요. 그래서 뭐 요런 평가도 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일정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노동부에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한 60일 정도 뭐 찬성 반대 의견 주세요. 당연히 은행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막 뭐라 뭐라 하겠죠. 그렇지만 규정이 결국은 확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법은 아니니까 의회를 통과하진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게 사라질 수는 있겠죠. 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규정이 확정이 되고 월가에서 크립토 상품을 만들어서 요걸 이제 26년 말까지 아마 진행을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사모대출이나 뭐 사모자산들 크립토를 사는 거는 27년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26년까지는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기대감이 좋지요. 막상 뭐가 출시가 되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ETF 승인 전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이 항상 좋았다 생각을 해보시면 26년도도 저는 뒤로 갈수록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 순위 그러니까 뭐 IPO 시기랑은 상관없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아봤는데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IPO 시기가 26년에서 27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스페이스X는 당장 6월 달에 IPO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뭐 오픈 AI도 26년 말에서 뭐 27년 초, 뭐 엔트로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퍼플렉시티도 있고, 뭐 거의 대부분이 AI 아니면 뭐 크립토 쪽인 것 같네요. 이런 쪽이 다 대기를 하고 있다. 물론 리플은 아직 뭐 공개적으로 발표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리플도 저는 조만간 뭐 26년은 아닐 수 있겠지만 27년쯤에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이 시기를 딱 정해서 거의 일생에 한 번 있는 생일 파티, 뭐 환갑 잔치를 유동성이 적을 때 하고 싶을까요? 많을 때 하고 싶을까요? 많을 때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오히려 스페이스X 하면 유동성을 빨아가는 거 아니냐, 코인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아마 IPO를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코인이 좋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조금씩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런 트윗을 올렸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은 하진 않았지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4초짜리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고 어떤 뭐 여자분이 춤을 추는 뭐 비트코인 밈 같은 건데요. 그런 걸 보면서 Here you go. 우리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불마켓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플리 비트코인은 X 결제로 이 비트코인을 쓰자. 뭐 다른 거 쓰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바이더딥 하셨나요? 뭐 물어보는 분도 있고 알트코인 데일리라는 대형 채널도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뭐 이런 걸 볼 때 26년도는 뒤로 갈수록 그래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뉴스도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역시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데 이 한 페이지를 딱 보니까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신문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 뭐 리모델링 새 연회장 자랑하는 요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긍정의 뉴스가 하나 있고 부정의 뉴스가 하나 있는데 긍정적인 것부터 한번 찾아보면 어떤 걸까요?
방중 앞두고 뭐 대만 대표를 시진핑이 초대한 게 긍정일까요? 아니면 러시아와 정면 충돌을 부담된다? 쿠바의 유조선 입항을 허용한 뭐가 뭐 이게 뭐 찬성일까요? 밑에 게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다른 뉴스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미국이 용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둘 다 미국이 싫어하고 규제를 하는 나라인데요. 지금 러시아의 유조선이 쿠바에 도착을 해서 러시아 기름을 쿠바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싫은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최근 들어서 상관없다. 한 척 정도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쿨하게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좀 더 기사를 읽어보면요. 미국의 해안 경비대가 이거를 지켜보고 트럼프에 보고를 했었다라고 하죠. 근데 트럼프가 그냥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인도적 위기 고조,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화한 듯 이렇게 요약은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쿠바 국민도 난방이나 냉방이나 여러 가지 기름이 필요하잖아. 그냥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불과 2달 전 1월 말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 기름을 홍콩 배들이 태워서 쿠바로 가고 있었다 하는데요. 그거는 또 거부를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1월 말은 안 되는데 3월 말은 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전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석유값도 잡아야 되니까 그냥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전쟁 중에 지금 러시아의 배를 잡아서 또 좋을 게 없겠죠. 또 다른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자 다른 분란은 일단 막자. 요거는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좀 급하구나 이런 걸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거 5월 중순에 한 14에서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요거는 분명히 화합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걸 왜 부정적이라고 했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방중을 앞두고 시진핑이요. 친중, 그러니까 대만도 여가 있고 야가 있겠죠. 야당이 친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중의 야당 대표를 초청했다. 이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요. 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트럼프가 오는데요. 7일에서 12일 그 직전에 지금 대만 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환영한다.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양안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서 대만 해협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불렀다. 근데 이게 왜 부정적이냐? 자, 파랗게 표시한 데를 보시면 대만 문제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포석을 한다. 그리고 대만 문제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협상 환경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쉽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 대만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미국 당신들은 신경 쓰지 마.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흠칫 놀랐습니다. 진짜 들어가겠구나. 점점 구체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시진핑이 왜 대만 야당 대표를 불렀을까? 일단 1단계 목표는 대만의 내부 정치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여가 있고 야가 있는데요. 지금 야당 대표는 친중이니까 지금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뭐 화합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만 내에서도 야, 평화를 위해서 거길 간다고 그 공격하는 거 몰라? 이러면서 지금 뭐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대만에 좀 힘을 빼놓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반응도 확인을 하고 또 국제적인 정세도 확인을 좀 이 반응을 보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양안 우리 지금 평화야 완전히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었어. 그리고 이거 내부 문제니까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이 얘기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단계 결국은 미중 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뭔가를 줄 텐데 얻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진핑은 결국은 나 대만 쳐들어갈 건데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미국이 우리 동맹 이란을 쳐들어갈 때 나 그렇게까지 반대 안 했다. 뭐 별거 아무 얘기 안 한 거 알지? 뭐 이런 지금 뉘앙스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죠. 언제가 중요한데, 물론 가변적입니다. 뭐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그리고 몇 년 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27년도 상반기보다 좀 하반기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27년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물론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전 CIA 국장도 27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왜 27년일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기념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250주년 기념. 그래서 뭔가 많은 걸 아마 준비를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군 창설 100주년이 날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7년 8월 1일입니다. 8월 1일자로 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을 가능성.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윌리엄 번스 전 CIA 국장 지금은 없어요. 23년도에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인데 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라가 아니고요.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를 한 바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까지는 일단 CIA에서 나온 뭐 팩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시진핑의 사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 당대회 21차 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자, 거기가 당대회가 열리는 날짜가 제가 또 알아보니까 27년도 10월에서 늦으면 11월, 10월 전후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독재자라고 해도 사연임인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결집 및 역사적 과업, 통일이란 거를 뭐 이룬다면 그래도 뭐 혁혁한 성과라고 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8월이든 10월이든 아무튼 굵직한 이벤트도 많이 있다. 게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요. 추가로 트럼프가 이번 중간 선거를 이길지 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 아마도 레임덕이 올 가능성을 넘어서 탄핵까지 추진될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 골치가 아파질 겁니다. 그러면 27년도 뒤로 갈수록 뭐 28년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중국이 뭐 어디 쳐들어가고 이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 레임덕이 오고 탄핵이 되고 하면 본인 신경 쓰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뭐 8월이든 10월이든 뭐 레임덕이든 이런 게 27년도에 겹치면서 조금 중국이 들어갈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들어간다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결국은 26년에서 21년 뭐 길면 뭐 초, 뭐 이 정도까지 큰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철저한 겨울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철저한 겨울 준비일까요? 우리 전쟁 많이 겪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현금을 많이 쌓아둬야 된다. 뭐 금을 사야 된다. 뭐 석유나 방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맺어보면요. 그럼에도 큰 상승세가 나온다는데, 뭐, 이렇게 막 비웃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혼자 계속 그렇게 뭐 기다리면서 살아라, 뭐, 맨날 틀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를 좀, 제가 아니라, 뭐, 셸비 데이비스라는 워런 버핏의 약간 선배님격, 가치 투자로 유명하셨는데, 보험주로 많은 돈을 버신 분 같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약세장은 투자자가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시기다. 강세장이라고 안 했네요. 약세장은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답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모를 뿐이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만약에요, 큰 상승세가 온다면 그렇게 지겹고 힘들었던 지금의 가격은 또 추억이 되면서 큰 상승 기회를 또 놓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소문난 강세장에 들어오신다면 뭐 그때부터 계속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대참사를 벗어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미없는 시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